9월 전주시의회 의정뉴스는 제423회 임시회 개회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의결, 전주시의회 수해복구 봉사활동,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소식을 전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가을입니다. 10월의 전주는 축제로 물드는데요. 전주 페스타, 전주 비빔밥 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가 준비한 풍성한 가을 선물 놓치지 말고 꼭 즐겨보시길 바라며 9월 전주시의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는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제423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8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또 의회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1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따로 떼어 송천 3동으로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신설 예정인 송천 3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고 백성로와 전미로, 과학로 등 에코시티 주변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성국 의원과 김동관 의원, 최서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 매입 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장사시설 제도 개선 및 유족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성국 의원은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의제 매입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동완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서연 의원은 장사시설 폐쇄 시 유족 보호와 피해 구제 절차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관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추석 연휴에도 교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편안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소식입니다. 행정위원회는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총 2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작은 도서관, 옥상 정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행정위원장은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과 완산구청에서 재활용품 처리 실태와 청소 행정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과 반입 재활용품 실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 완산구청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관리 시스템과 직영 환경관리원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핵심인 만큼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청소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팔복동 반려동물 놀이터인 가치가게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문화경제위원들은 애견 운동장과 관리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놀이터 시설 정비, 전기 공사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주시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공원과 놀이시설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중로송동 1원에서 추진 중인 기자촌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건설 현장을 살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들은 작업자 안전교육, 온열 질환 예방 활동, 태풍, 폭우 대비 현장 관리 등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장비 인력 사용으로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은 기자촌 재개발 사업은 노후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며 안전관리와 지역업체 참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60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전주시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537억 원과 지역화폐 64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통해 소비 쿠폰 2차분이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3차 추경 예산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에 적기에 집행돼 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 박혜숙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9월 3일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문화경제위원회가 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삼천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한 남관우 의장과 전주시 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은 폭우에 쓸려온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활동에 구슬땀을 쏟았습니다. 남관우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현장 의정 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지난 9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 대사습청과 공동으로 전주 대사습청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 대사습놀이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전주 대사습청 유영수 관장이 전주 대사습청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문적,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명, 이성국, 김성규 의원은 전주 대사습청이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지역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장애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영환, 최영병 의원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용구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한 이번 토론은 고령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병, 양영환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해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논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와 전주시가 지난 24일 새벽 출근 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며 건강한 하루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동자의 아침 결식 해소를 위해 진행됐으며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과 전주시 의원들이 동참해 함께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은 수요 튼튼 밥상으로 노동자분들의 아침 출근길이 더욱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회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옛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미래광역도시를 여는 전주 컨벤션센터 기공식이 지난 24일 남관우 의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주 컨벤션센터는 예산 3천억 원을 들여 1만 제곱미터의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22개의 중소회의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회의장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8년 말까지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국제회의와 전시, 세미나를 유치해 전주를 국내외 비즈니스와 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남관우 의장은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시설을 넘어 전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 개막식이 2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려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남관우 의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 세계 33개국 선수단, 방문객, 시민 등 15,0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드론 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세계 23개국에서 참가한 드론 축구와 장애물 레이싱 등으로 마련돼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관우 의장은 개막식에서 드론과 스포츠가 만나는 역사적 순간을 전주에서 맞이하게 돼 기쁜 마음이다라며 드론 축구와 드론 스포츠의 열기가 전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월엔 일주일 가까이 되는 긴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데요. 이 긴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주변의 안부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연휴에도 시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건강과 평안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